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군인, 군속, 노동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런 불행한 경험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럼 우리 가족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과제는 일제강점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인터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좋은 과제 기대할게요. 너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좋겠다. 금방 물어볼 수 있어서. 난 오늘 할아버지하고 영상통화로 물어봐야 돼. 그래,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배웠어요. 그랬구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어떤 건진 잘 실감나진 않아요. 이거 학교 숙제기도 한데요. 우리 가족 중에는 강제동원 당한 사람이 있나요?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강제동원 당하셨단다. 어머니가 1941년에 결혼하시고 뱃속에 내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일본 탄광노동자로 강제동원되셨다고 들었다. 나는 1942년에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얼굴도 한번 못 봤지. 그때 젊은이들은 모두 군인이나 노동자로 끌려갔었어. 어머니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며 보냈고, 나중에 들으니 일본 홋카이도로 갔다고 들었대. 할아버지도 너의 증조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호적을 찾아보니 이름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 당시 일본의 강요로 장씨 개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씨지만 월성 치키시로라고 바뀌었지. 이자 범자 숫자이신 네 증조 할아버지는 당시에는 치키시로 한주라고 불리셨어. 아, 이름까지 빼앗기셨네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는 광복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후 네 증조 할아버지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단다. 네 증조 할머니는 남편 없이 나를 낳으셨고 언제쯤 돌아올까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지. 난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은 모습의 아버지 사진밖에 본 적이 없단다. 그때는 다들 그랬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른 형제도 없고 친척이 별로 없는 거였어. 정말 슬픈 이야기야. 그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걸까? 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여긴 어디지? 넌 누구니? 그러는 동무는 누구요? 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공부하다 잠이 들었는데 여기에 왔어. 너는 혹시 북한에서 왔니? 아, 그럼 너는 남조선 동무? 나도 강제동원을 조사 중이었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강제동원 되셨거든. 나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러셨거든. 남북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갔던 거구나. 여러분 많이 놀랬죠? 여긴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본 제국은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강제동원해 전쟁의 총알바지로 삼았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1939년에는 징용령을 내려 식민지 젊은이들을 노동자로 삼으려고 강제동원까지 했죠.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의 탄광, 건설 현장, 공장 노동자로 끌고 갔고 전쟁터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강제로 끌고 갔죠. 말로는 모집이나 알선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조선 총독부가 필요한 인원수를 미리 지역별로 할당하면 관청 직원과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는 징용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제 동원된 젊은이가 적게는 70만, 많게는 수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그 수조차 정확히 몰라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슈. 나도. 그럼 강제동원 되신 분들은 해방 후 어떻게 되셨나요? 1945년 8월 해방 후 귀국선을 통해 고국 땅을 밟은 분도 계시지만 모두 돌아오실 순 없었어요. 일본에 남은 분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기도 했죠. 군인 군속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그나마 명단이 정리돼 있어 그 숫자나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노동자로 강제동원된 분들이 얼마나 행방불명되었고 사망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일본 홋카이도의 니시 혼간지라는 절이에요. 이곳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유골 101구가 2002년 유골 발굴 반환운동을 해오신 토노이라 요시히코 스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모였던 제1조선인 제1한국인 중국 화교 일본 시민들이 이 유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 남겨진 유골 중 출신지가 한국인 분이 67명, 북한 지역 출신인 분이 7명으로 확인되었어요. 보통 강제동원은 남한 지역에서만 당한 걸로 알고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되어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거죠. 강희 증조 할아버지처럼요. 그런데 이분들을 와 고향으로 모셔오지 않았던 겁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유골들을 합장해버려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 명단을 보세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유골은 여기에 방치되어 있던 분들 말고도 홋카이도 각 지역,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각 지역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선생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성함 여기 있어요. 아까 할아버지께 들었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성함도 여기 있슈. 정말? 너희 할아버지가 홋카이도 탄강에서 일하셨구나. 너희가 그분들을 찾아낸 거야.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어.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를 고향인 황해도로 모셔갈 수 있을까요? 한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유족이나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일부 유골을 모셔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계속 방치돼 있어요. 할아버지를 모셔가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다는 긴가요? 아직 슬퍼하긴 일러요. 2015년에 유골봉안에 힘쓰셨던 토노이라 스님과 한국의 평화디딤돌이라는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홋카이도 니시온간지에 있던 유골을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2019년에는 또 다른 단체가 나서서 유골을 모셔왔죠. 자, 이 사진을 보세요. 2019년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통국사에도 니시온간지에서처럼 강제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유골과 유품이 있었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버려 두고 있을 때에도 일본 시민들은 그 유골들을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렇지만 이 유골 역시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섞여 있어서 고향으로 모셔오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러다 2018년 남과 북의 민화협이 조선인 유골 송환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통국사에 있던 유골과 유품을 제주도 선운정사로 모셔오게 되었어요. 우와, 희망이 생겨요. 선생님, 그런데 민화협이 뭡니까? 민화협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약칭으로 1998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수 진보 중도를 망라해 민족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 종교 시민사회 단체의 협의체예요.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를 파트너로 두고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런 활동의 하나로 남과 북, 우리 민족 공동의 과제인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유골을 고향으로 모셔오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식민 지배 피해는 남과 북이 따로따로 당한 게 아니니
우리 북과 남조선 동무들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북과 남의 민하여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일본의 시민사회가 연대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곧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도와줄 거지? 응, 물론이지. 나도 너랑 같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꼭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어? 안 돼! 꿈이었네. 꿈속 선생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어.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 아이 증조 할아버지도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와 북한의 힘을 합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고 유골 반환을 요구해야 돼. 식민지 지배 피해를 받은 건 우리 민족 공동의 아픔이야. 이 유골 문제도 북과 남이 함께 해결해야 해. 우리 통일된 그때 꼭 다시 만나기로 해.